여러 은행주들이 급반등을 하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은행 위기는 끝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은행 위기. 은행들이 갑자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에 장 마감을 81% 상승으로. 와, 이거 완전히 잡코인이죠. 하루에 81% 상승이라니. 야, 그럼 이제 은행들 파티해도 되는 걸까요? 하루에 81%, 목요일에 50% 하락했는데 그럼 다시 다 회복?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반 동안 9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81% 상승.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여기다 넣었다고 한다면 90% 하락이니까 1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81% 상승. 그러면 18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82% 하락인 겁니다. 그래서 세 발의 피다. 결코 핑크빛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22개의 은행이 미실현 손실이 50%가 넘는다. 와, 여러분들도 크게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직 안 팔았으니까 미실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은행들이 722개의 은행들이 손님들이 돈 찾으러 와서 돈이 없네?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을 해서 팔려고 한다면 50% 넘게 손실인 겁니다. 뱅크런이 나르면 어떻게 돼야 되죠? 99% 손실을 보고 있어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면 은행은 결코 뱅크런이 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10억을 넣었는데 다 날리고, 고객들 돈 가지고 이자놀이 하다가 다 날리고 1억 남았습니다. 1,000만 원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찾으러 오지만 않는다면 뱅크런은 나지가 않습니다. 은행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은행 돈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찾으러 갈까? 하면서 하나 둘씩 찾으러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5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으러 오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안 찾으러 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안심을 시켜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돈 많습니다. 연준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FDIC에서 무조건 백업을 해준다. 책임진다. 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재무부의 옐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연준의 제롬 파울도 며칠 전에 금리 발표할 때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너무나 안정적이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기자들이 이번 은행 사태 때문에 혹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어떤 참고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 걱정 없다 그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둘씩 찾으러 오면 은행들이 자빠질 때 카바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카바를 했다고 치고 그 다음 은행은 똑같은 조건으로 카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음 제2의 제3의 퍼스트 리퍼블릭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면 똑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동네 유튜버가 어디서 보고 와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연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이게 722개의 은행이 이 손실을 보고 있다. 다만 미실현이다. 안 팔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미국 국채 같으면 30년물 국채라고 한다면 30년 지나면 상가격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 6만 달러에 사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6만 달러 갚아야 될 때 비트코인 이거 주면서 이거 6만 달러야. 이거 몇 년 갖고 있으면 비트시아가 6만 달러 넘는데 이거 그냥 받아. 지금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죠. 지금 2만 한 8천 얼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은행의 상황이 이렇다. 자, 미국 은행이 거의 사기와도 같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동네 유튜버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 미국 상원 의원, 현직 상원 의원의 말을 빌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banks exist on the basis of trust. They're really just,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sophisticated Ponzi schemes. And they work when everybody trusts each other. And you get on that iPhone and start sending text messages, and you have the herd panic and stampede. Anybody can go broke. 야, 이분은 존 N 케네디라는 루이지아나의 상원 의원입니다. 존 케네디예요. 이름이 누구랑 많이 비슷하죠. 존 F 케네디하고. 그런데 존 F 케네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혈연 관계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름만 똑같다. 하지만 이분은 상원 의원, 현직 상원 의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 은행 시스템 이거 폰지 사기다라고 이 CNBC, 내셔널 TV, 공중파 방송에서 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CNBC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와, 상황인 만큼 이 사람 대담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어쨌든 저도 자주 미국 은행 시스템 부분 지급 준비 제도 이거 완전히 사기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현직 상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을 갖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코인베이스 관련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 코인에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갈라가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게 바로 5월 15일인데 문제는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지갑에 갈라 토큰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동으로 에어드랍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전 2 코인을 새로 주고 버전 1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게 되는 건데 거래소에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거래소에서 받아주고 옛날 버전은 그냥 소각을 시켜버리든지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걸 지원을 안 해주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이 되는데 코인베이스에서는 이걸 안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혹시 갈라 토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이 필요한데요. 개인 지갑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전량을 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레저 이런 하드 지갑, 디센트라든지 아니면은 핫 지갑, 소프트웨어 지갑도 괜찮습니다.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또 기타 여러 소프트웨어 지갑이 있죠. 갈라 같은 경우는 ERC20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지갑에는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코인베이스에서 5월 12일 이후로는 거래도 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옮기는 건 5월 15일 전에 꼭 옮기셔야지 스냅샷이 찍어지고 해당 지갑에 에어드랍이 간다. 한국 거래소들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영상 아래 좀 정보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거래소에서 갈라 토큰 에어드랍이 지원이 되는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코인베이스에서 갈라 토큰 버전 2를 지원하지 않는 건가? 갈라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 다 던져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갈라 토큰을 매우 좋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새로운 건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방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웰스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영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트집을 잡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떠한 새로운 건 차단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EC 측에서 코인베이스에게 집행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분이 이 화면에 보이는 이분 법조인입니다. 변호사인데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SEC의 주장에는 큰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럴 권한이 있을까? SEC에게 2021년 5월 6일에
게리 겐슬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EC가 아직 그런 권한은 없다. 왜냐하면 CNBC 이 앵커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대고 있는데 그렇게 막 해도 되냐? 그랬더니 게리 겐슬러가 이때 이제 그 CNBC 앵커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할 수는 없다. 아직 의회에서 정해주질 않아서. 그래서 의회에서 CFTC, SEC 이 두 기관 중 어떤 기관이 관할권을 갖고 어떤 권한을 갖고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할 거니까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라. 의회에다 물어봐라. 의회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 심의에서 게리 겐슬러가 딱 의회에 나가서 맹공격을 퍼붓는 의원들 앞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거기에 대답을 했는데, 그때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막 또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무렵 의회에서 증언을 했던 때 분명히 자기 입으로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없는 권한을 가지고 소송을 걸다니, 야, 이 친구 이거. 자, 번역을 해서 SEC의 문제는 물론 겐슬러의 증언이 완전히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겐슬러가 한 말이 맞다. 그렇다면 이 코인베이스가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 게리 겐슬러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겐슬러가 2021년에 헛소리한 거다. 우리 권한이 있는데 이 친구가 뭘 모르고 잘못 얘기한 거다. 그때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워렌한테 말려가지고 지금 그때 헷갈려서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웃기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법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성을 달라. 지난번에 얘기한 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달라고 한 거에 대한 답을 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열흘 안에 답을 줘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SEC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데,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건 코인베이스의 변호사 영상 편지를 내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함께 옆에 서서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이분이 영상으로 단호한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자,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리플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둘이서 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공동의 적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아무래도 연대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못된 SEC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에 서로 올리면서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Thank you for coming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두 변호사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리플의 친구로서 법원에 코인베이스가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미커스 브리프, 법원의 친구라는 뜻인데요. 필요하면 리플의 편에 서서 증언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공동의 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We are gonna win this thing.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XRP 라스베가스라는 행사에서 이렇게 환호하는 군중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꼭 그 말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보이저 피해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보이저 피해자분들께 빠르면 수주 안에 피해 보상이 나갈 수가 있다. 이거 희소식이라고 봐야 할까요? 약간은 씁쓸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us에게 매각이 될 수가 있었는데 바이낸스.us가 이걸 매수를 했다면 좋은 가격에 거의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놈의 SEC가 딴지를 거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죠.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헐값에 그냥 사겠다는 사람한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중인데요. 그런데 알라메다 리서치가 또 자기네들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들만 떨어져 나간다면 64%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가 된다면 64%, 그 정도의 보상을 수주 안에 빠르면 그렇게 주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알라메다 리서치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만 빨리 정리하면 바로 피해 보상이 나갈 듯 보입니다. FTX는 얼마 전에 레저X를 매각하겠다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달러의 레저X를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이 피해 보상에 추가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자금이 모여서 피해자들께 많은 보상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코인은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유를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